안녕하세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절삭 속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절삭 저항과 절삭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절삭 속도, 그죠? 절삭 속도. 선반에서 이렇게, 공작물을 척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절삭 공구로 가공을 합니다. 그럼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죠. 회전수는 N으로 받고 분당 회전수 RPM, 그리고 공작물의 직경은 D로 놓겠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로 보고 이렇게. 이때 이제 절삭 운동을 하는 거는 공작물의 회전 운동이 절삭 운동을 한다고 봤죠. 그리고 절삭 공구가 이동하는 속도, 이송 속도라고 표현합니다. 이송 속도. 이송 속도의 단위는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으로 표현이 됩니다. 선반에서는 1회전 했을 때, 공작물이 1회전 했을 때 절삭 공구가 몇 미리 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이송 속도. 이송 운동의 속도죠. 이송 운동의 속도. 절삭 운동의 속도는 절삭 속도. 절삭 속도 단위는 메타 퍼 미닛으로 놓습니다. 메타 퍼 미닛으로 놓죠. 그러면은 지금 절삭 공구가 공작물이 원이에요. 원이고 절삭 공구는 지금 원의 접선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돌아요. 이때 이제 회전 속도가 절삭 속도죠. 회전 속도가 절삭 속도니까 이때 회전 속도 V를 구하는 식은 반지름, 공작물의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가 곱해져요. 오메가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는 단위가 RPS죠. RPS. 즉, 이거는 레볼루션 퍼 RPS를 표현하면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디안 퍼 세크야. 라디안 퍼 세크. 회전수. 공작물의 회전수의 단위가 RPS다 이렇게 주어졌다. RPM이 아니라 RPS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N을 RPS로 줬다. 그런 얘기는 레볼루션 퍼 세컨드요. 세컨드죠. 그죠? 레볼루션 퍼 세컨드. 초당 회전수고.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의 단위를 RPS로 줬다. 그러면 라디안 퍼 세크야. 오메가의 단위, 각속도의 단위를 RPM으로 줬어. 그럼 뭐야? 라디안 퍼 미닛이죠. 자, 그렇게 이제 표현도 가능합니다.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일단 기본 단위는 각속도는 라디안 퍼 세크, 회전수는 RPM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기본 단위는 여기서 조금씩 변형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각속도는 2분의 D에 각속도를 구하는 식은 60분의 2파이 N. 60분의 2파이 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면은 N이 RPM이니까 60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분을 초로 고쳤다는 거죠. 미닛을 초로 고쳤다는 거고요. 1회전은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이니까 회전수 N에다 RPM에다 2파이를 곱해주면 레볼루션을 라디안으로 고친 거야. 그리고 나누기 60 했다는 얘기는 분을 초로 고쳤다는 얘기죠. 근데 절삭 속도의 단위를 메타 퍼 미닛으로 놓겠다 그러니까 60은 없어야 되겠죠. 60은 없어요. 미닛으로 그대로 놓겠다 이거지. 미닛으로 이렇게. 그러면 라디안 퍼 세크가 아니라 각속도의 단위가 뭐란 얘기야? 라디안 퍼 미닛이란 얘기지. 60을 주우면 라디안 퍼 미닛 각속도의 단위가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야. 2가 지워지죠. 2가 지워지면 파이 dn 이렇게 해서 D가 밀리미터란 말이야죠. 이때는 이제 밀리미터 퍼 미닛이야. 절삭 속도의 단위가 밀리미터 퍼 미닛이야. 그럼 밀리미터를 미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누기 1000 해주면 되죠. 1m는 1000mm입니다. 자, 그래서 절삭 속도 V를 구하는 식이 1000분의 파이 dn. 절삭 속도 V는 1000분의 파이 dn에서
메타 퍼 미닛으로 절삭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절삭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D는 밀리미터, N은 RPM. 단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D가 밀리미터니까 분모에 1000이 들어간 거야. D가 센티미터면 분모에 1000이 아니라 100이 들어가야 돼. D가 메타면 1000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런 이제 단위적인 부분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분모에 1000이 들어갔느냐? 1000이 들어갔느냐? 밀리미터를 미터로 이제 고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센티미터면 100이 들어가는 거고 메타면 빼야죠. 그 얘기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선반뿐만 아니라요. 밀링, 드릴링 머신, 드릴링 가공, 그리고 뭐 연삭기, 원통형 연삭기, 등등 이런 공작기계들에서 절삭 속도를 구하라, 또 뭐 회전 속도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는 1000분의 파이 dn의 식을 써주면 돼요. 메타 퍼 미닛으로. 단 선반에서는 D가 뭐야? 공작물의 직경이야. 밀링이나 드릴링 머신, 연삭기에서는 다 뭐야? 여기서 D는 공구죠, 공구. 공구의 직경이야, 공구의 직경. 선반에서는 공작물의 직경이지만 기본적으로 1000분의 파이 dn 식을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는 거 간단하지만 자주 시험에 나왔던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절삭 저항력이 또 주어지면, 절삭 속도를 알고 있고 절삭 저항력이 주어지면 절삭 동력을 구할 수 있죠. 절삭 동력을 구할 수 있어. 절삭 동력을 구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동력의 단위는 킬로와트 또는 이제 마력으로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절삭 동력을 L로 놓으면요. 절삭 동력을 L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절삭 저항력 곱하기 절삭 속도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삭 저항력은 주불력 플러스 배불력 플러스 이송불력이죠. 주불력 플러스 배불력 플러스 이송불력 다 주어지면 그 다 더해서 절삭 저항을 잡아주면 되고, 만약에 주불력이 제일 크다 그랬으니까 주불력만 주어지면, 배불력이나 이송불력이 안 주어진 상태에서 주불력만 주어지면 주불력만 가지고 풀면 되죠. 그죠? 주불력 곱하기 절삭 속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삭 저항을 F로 놓고 절삭 속도를 V로 놓으면 이렇게 절삭 동력 L은 절삭 동력 곱하기 절삭 저항 곱하기 절삭 속도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이제 절삭 저항 F가 절삭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절삭 저항의 단위는 뉴턴일 수도 있고 킬로그램일 수도 있죠. 킬로그램이라는 얘기는 킬로그램 포스 얘기하는 거야. 킬로그램 포스. 절삭 속도 V의 단위는 메타 퍼 미닛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 퍼 미닛은 메타 퍼 세크로 고쳐야 됩니다. 메타 퍼 미닛은 메타 퍼 세크로 고쳐야 돼. 절삭 동력을 구할 때. 예. 분을 초로 고쳐야 되니까 1분은 60초 나누기 60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절삭 저항이 뉴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절삭 저항 F의 단위가 뉴턴이야. 그리고 절삭도 V의 단위는 메타 퍼 세크야. 메타 퍼 세크로 맞춰야 돼. 그러면 L은 F 곱하기 V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뉴턴 메타 퍼 세크로 나오죠. 이게 뭐야? 와트죠? 와트야? 와트.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나누기 1000 해주면 됩니다. 1킬로와트는 1000와트니까
1000W니까 이렇게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이제 나누기 1000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1000 해주면 이제 킬로와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킬로와트는 몇 마력이야? 1킬로와트는 1.36 마력이야. 마력을 PS로 놓든 HP로 놓든 마력을 이렇게 PS로 표현하는 게 국제 미터 마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PS는 국제 미터 마력, HP는 이거는 영국식 마력입니다. 그래서 HP로 놓든 PS로 놓든 우리는 뭐 상관없어. 근데 HP보다는 마력하면 PS를 더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1kW가 1000W고 1.36 마력이니까 절삭 저항이 뉴턴으로 주어졌을 때는 뉴턴으로 대입해서 풀었을 때는 와트로 계산이 되니까 나누기 1000에서 킬로와트로 고치면 되고 마력으로 구하라 그랬을 때는 곱하기 1.36 해주면 마력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해서 푸세요. 이렇게. 만약에 F의 단위가 절삭 저항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주어졌어. 킬로그램 포스. 절삭 속도 V는 메타 퍼 세크로 대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절삭 동력을 구하겠다. 그러면 곱하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죠.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니까 F 곱하기 V 곱해서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로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킬로와트로 구하려면 1킬로와트는 어떻게 돼요? 1킬로와트는 102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죠. 그리고 1마력은 75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입니다. 세크예요. 이걸 이용해서 단위 환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삭 저항이 킬로그램이고 절삭 속도가 메타 퍼 세크니까 킬로와트로 구하겠다. 곱하면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 퍼 세크를 킬로와트로 고치겠다. 그럼 100이 없애야죠. 나누기 100이 해줘야 돼. 100이. 그래서 102분의 F 곱하기 V 102분의 F 곱하기 V 해주면 킬로와트로 바로 계산이 되죠. 75로 나누면 1마력이 75kg 포스 메타 퍼 세크니까 75분의 절삭 저항 F 곱하기 V 해주면 마력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SI 단위로 힘의 단위를 뉴턴으로 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힘의 단위를 킬로그램 포스로 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뉴턴으로 주고 나오는 경우가 요즘은 더 많습니다. 많아요. 자,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절삭 동력을 구할 때는 항상 절삭 저항 곱하기 절삭 속도다. 절삭 저항의 단위가 뉴턴이면 와트로 계산이 되니까 킬로와트로 구하라 그랬을 때는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1000 이렇게. 혹시 마력으로 구하라 그러면 곱하기 1.36 해주면 킬로와트에 곱하기 1.36 해주면 마력으로 바뀐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만약에 힘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줬다. 그러면 102로 나누고 70으로 나누면 킬로와트 마력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식으로 그냥 힘의 단위를, 절삭 저항의 단위를 뉴턴으로 줘도 이 식으로 그냥 풀어도 상관없죠. 왜? 뉴턴으로 주면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되잖아.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고쳐서 대입시켜 주면은 나누기 100이 나누기 75 해놓은 상태에서 또 킬로와트 마력을 구할 수 있죠. 만약에 F가 뉴턴이 대입이 돼, 이 식에서. 그럼 분모에 9.8만 집어넣으면 되죠. 분모에 9.8만 집어넣으면 F가 뉴턴일 때도 나누기 100이 나누기 9.8 나누기 75 나누기 9.8 해주면 킬로와트 마력이 계산이 돼요. 그거는 1kg 포스는 9.8 뉴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1뉴턴은 9.8분의 1 kg 포스야. 포스야. 이렇게 지금 정도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지금 정도면 이런 단위의 개념은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았을 거야. 딱 알고 계실 거고 혹시나 해서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이 기계 제작법만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또 그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혹시나 해서 정리를 좀 해 드립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절삭저항을 구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가공면의 조도를 구하는 문제들도 한 번씩 나와요. 아니면 공식을 고르거나 그런 문제들도 나옵니다. 가공면의 조도, 거칠기. 가공면의 조도, 거칠기를 구하는 표현식. 절삭날이요. 절삭날이 확대를 해보면은 이 절삭날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삭날이 이렇게 뾰족하게 뭐 표현이 되지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라운딩이 젖어 있죠. 라운딩이 젖어 있어. 이렇게. 라운딩이 젖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원을 잡을 수 있죠. 이거를 공구 날끝 인선 반경, 인선 반경 반지름, 뭐 지름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공을 하면은 이런 이제 그 흔적들이 남죠. 공작물 표면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요. 흔적들이 이런 식으로 흔적들이 남는단 말이야. 흔적들이 남아. 가공을 쭉 해서 가다 보면 공구 날끝 인선 반경이 이렇게 흔적들이 남고, 요게 이제 거칠기죠. 거칠기야. 이렇게. 또 높이를 H, 높이를 라지 H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송거리를 S, 이렇게 놓죠. 그러면 요 날끝 부분이 이렇게 이제 인선경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인선경이 들어가고, 인선경이 들어가죠. 인선경이 들어가. 이렇게. 이게 좀 지나치게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렇게 인선경이 들어간단 말이죠. 인선경이 들어가고, 반지름이 이렇게, 반지름을 R로 놓겠습니다. 반지름을 R. 그래서 R은 절삭공구 날끝 부분의 반지름, S는 이송거리, 이송량 밀리미터. 공구 날끝 부분의 반지름의 단위도 뭐야? 밀리미터죠. 반지름의 단위도 밀리미터. H는 높이. 가공면의 굴곡을 나타내는 최대 높이. 가공면의 조도죠. H가 가공면의 굴곡을 나타내는 최대 높이. H. 이렇게 보면 또 이 그림을 또 저거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H하고 R하고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인선 반경을 R로 놓고요. H는 가공면의 조도, 거칠기, 즉 가공면의 굴곡을 나타내는 최대 높이.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 그래서 H를 구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H를 구하는 문제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계산식을 뽑아낼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계산식을, 그림을 잘 작도를 해가지고, 식을
뽑아낼 수 있을 텐데 결과식으로 바로 갑니다. 이 h를 구하는 식이 8배의 r 곱하기 s의 제곱, 8배의 r 곱하기 s의 제곱의 표현식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계산형 문제가 나오기도 하다 이거죠.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나왔었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절삭 속도 받고 이송 속도 지금 말씀드렸고 가로 5번을 보죠. 가로 5번에 보게 되면 절삭 공구 수명에서 피절삭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래서 공구 일감 작업 조건에 대한 절삭 공구 수명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어요. 공구의 절삭성 인자라고 하면 절삭 속도, 공구 수명, 공구 재료의 성분, 공구 마모, 이송, 절삭 깊이, 치수 효과, 공구 형상 및 각도, 공구의 열처리 정도가 절삭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공구 입장에서 봤을 때 절삭성, 피절삭성이나 절삭성이나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면 되죠. 피절삭성이나 절삭성이나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피절삭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절삭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구 입장에서 보면은 절삭성이지만 공작물 입장에서 보면 피절삭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절삭성이나 절삭성이나 뭐 특별히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구 입장에서 절삭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봤던 내용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치수 효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딱딱 찍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으로, 그죠? 절삭 가공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감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또,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절삭 가공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논문을 쓰고 있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죠. 연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절삭 속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를 지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감각적으로 우리가 절삭 속도 당연히 공구 수명에 영향을 주겠죠. 절삭 속도가 빠른 것보다는 빠르다 느리다라는 게 절삭 저항이 그만큼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이제 절삭이 잘 되면서 또한 절삭 저항도 빠른 시간에 지나가니까 느리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지나가줌으로써 어떤 절삭성의 어떤 효과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감각적인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받아들여 줘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수 효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 치수 효과, 치수 효과, 절삭 깊이나 치수 효과나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공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치수를 한 번에 가공해서 얻을 수는 없죠. 한 번에 가공해서 얻을 수는 없어요. 몇 번씩 반복적인 가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치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삭 깊이를 한 번에 줘야 돼. 한 번에. 내가 얻고자 하는 치수를 바로 얻겠다. 그러면은,
현재 그 선택한 재료에서 얻고자 하는 치수로 바로 가야죠. 그죠? 그 절삭량이 많으면, 단연히 이제 절삭성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맥락에서 뭐 절삭 깊이나 치수 효과, 를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 맥락에서 좀 감각적으로 좀, 판단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작물 입장에서는, 절삭하는 데 있어서 일감의 재질, 경하냐, 순하냐, 연하냐 이거죠. 뭐 일감의 재질이나 뭐 경도나, 뭐, 일감의 재질이 단단한 재질이다, 그러면 경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현미경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도랑 연관이 있습니다. 현미경 조직이라는 표현도. 금속의 그 재질에 따라서, 현미경 관찰 시험을 하게 되면, 금속 현미경 관찰 시험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이제 그 다르죠. 또 어떻게 열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결정 조직이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들이다. 일감의 재질, 경도, 현미경의 조직, 뭐 이런 표현들은. 그 다음에 작업 조건. 공구와 일감을 상대 접촉시켜서 상대 운동시키는데 어떤 작업 조건으로 작업을 하느냐. 일감의 그 표면 조도, 그 다음에 중절삭이냐, 경절삭이냐, 또 절삭 속도, 뭐 절삭제, 절삭 저항, 칩의 형상, 절삭 온도, 칩의 색깔, 칩의 유동 상태 등등 이런 조건들도 절삭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칩의 색깔, 칩의 유동 상태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절삭류와 그다음에 그 가공 시 발생되는 절삭 온도, 지금 그 몇 도냐 이게 뭐 400도씨 이하냐, 400도씨 이상이냐, 600도씨냐 아니면 600도씨 이상의 온도 하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칩의 색깔이라든가 다르겠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절삭류가 어떤 절삭류냐, 그리고 지금 그 공작물이 어떤 재질이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발생된 칩이 빠져나가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그런 조건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절삭성과 크냐 작냐, 절삭성과 연관 관계가 많냐 적으냐, 예, 그런 이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영향을 주고받는 인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절삭 시간에서 가로 6번에 보면 절삭 시간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문제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공작물의 길이를 L로 놓고요. 소문자로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대문자로 놨는데 공작물의 길이를 L로 놓고 절삭 공구의 이송 속도를 S로 놓겠습니다. 이송 속도는 밀리미터 퍼 레볼루션 이렇게 표현하죠. 이송 속도는. 가공을 시작해서 가공이 끝날 때까지 몇 분 걸리겠느냐? 시간 T를 구하라. 가공 시간을 구하라. 이제 가공 시간을 구하라. 그럼 회전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분당 회전수. 지금 1분에 몇 바퀴 돌고 있느냐.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절삭 공구가 몇 미리 움직이고 있느냐. 가공할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시간이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회전수에서, RPM, 회전수에서 시간을 뽑아내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회전수에다가 이송 속도를 곱해버리면 레볼루션이 없어지죠. 레볼루션이 없어져. 그러면 1분에 몇 밀리미터 가는지가, 가공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1분에 몇 밀리미터 가공했는지. 그리고 총 가공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몇 분 걸리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걸 이제 수식으로 만들면 T는 N 곱하기 S분의 L로
n 곱하기 s분의 l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분으로 떨어집니다. n은 분당 회전수 rpm, s는 이송 속도, 선반에서 절삭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죠. 선반에서 절삭 시간을 구하는 공식이야. ns분의 l. 이 n을 구할 때는 절삭 속도가 주어져서 1000분의 파이 d n의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 메타법 미닛으로 해서 주어진 식으로부터 n을 구해서 가공 시간을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커플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절삭 조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절삭 시간까지, 가공 시간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공구 수명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